자,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할 단어는 삼각함수예요. 대수라는 과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가 지수, 로그, 함수. 정확하게는 지수 로그 함수가 되었어요. 두 번째 단어는 삼각함수. 세 번째 단어는 수열. 앞에 두 단원의 선행 단원은 중학교 때 단원들인데, 여기는 거듭 제곱. 그리고 제곱근. 거듭 제곱은 중2 때, 제곱근은 중3 때 하지 않나 싶어요. 요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삼각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는 함수. 이 함수라는 이름.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데,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자연수인 거. 그랬을 때 이 전체를 거듭 제곱이라 한다. 그때 요거를 지수, 얘를 및 이렇게 그때도 불러서, 지수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대수를 선행하지 않은 학생들은 로그라는 단어는 낯설지만, 로그는 지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로그는 지수와 같은 것을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그거는 만약에 선행을 하지 않았다라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려는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듭 제곱에 대해서 이걸 거듭 제곱이라고, 얘를 지수라 한다. 지수가 여기에 있고 그걸 지수 함수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한다. 마찬가지 관계로 삼각비라는 게 있는데, 삼각비와 삼각함수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매우 비슷하죠. 그래서 중3, 2학기 때 보통 하는데, 삼각비에 대한 개념이 탄탄해야 따라오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각비를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머릿속으로 삼각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remind, 떠올려 보세요. 이거 떠오르는 게 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그때는 x라고 하나? 나는 그냥 세타라고 하겠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명제가 떠올랐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전에 생각할 때. 수준이 파악이 되죠. 기껏 하는 거 사인, 이 정도만 떠오르지. 삼각비에 대해서 이렇게 방금처럼 이제 큰탐 수업 스타일은 어떤 시험을 본다라면 그 시험에 해당되는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기를 지나서 시험 때가 되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핵심은 무엇을 복습할 것인가? 책을 펴서 보이는 대로 복습한다. 이미 그런 스타일은 이미 시험을 잘 볼 확률이 극도로 떨어지죠. 문제는 이제 무엇을 복습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방금 전에 삼각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떠올리세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라도 떠올랐다 라면 이제 공부를 할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 학생이지.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대수 단원이에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수예요. 삼각비도 결국 실수인데 실수를 저런 이상한 형태로 하는 이유는 자연현상 중에서 그냥 실수로는 접근하기가 힘든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현상에 대응시켜서 한 거거든. 그래서 새로운 수다 이거죠. 새로운 수를 배우는 단원을 우리 수업에서는 대수 단원이라고 해요. 대수 단원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통수학 1에서는 다항식 단원, 그 다음에 복소수 단원, 그 다음에 행렬 단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대수 단원에서는. 그래서 다항식, 복소수, 행렬에서 무엇을 배웠죠? 구조가 떠올라야지. 이 대수 단원 구조. 대수 단원 구조는 두 개다. 그 새로운 수를 정의한다. 그 수로 할 수 있는 연산을 배운다. 이렇게 두 단계고, 예를 들어서 다항식 단원이다. 그러면 정의에서 뭘 배웠죠? 다항식의 정의. 자, 다항식의 정의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뭐 한 40점. 다항식의 정의. 다항식의 정의는 항이 많은 식이 아니라 단항식의 합골로 이루어진 식이다 가 되겠어요. 단항식의 정의는 문자와 문자, 문자와 상수의 곱골로 이루어진 식이다 였어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연산에서 뭘 배웠죠? 연산에서는 다항식끼리 할 수 있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웠다. 특히 곱셈과 나눗셈에서 각각 배우길, 곱셈에서 뭘 배웠죠? 곱셈 공식이란 걸 배웠다. 곱셈 공식은 몇 개를 배웠죠? 내가 어떻게 아냐고, 시걸, 배운 지 300만 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치? 그래서 곱셈 공식은 두 개다, 두 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떠올라야 되고, 나눗셈에서 뭘 배웠죠? 나눗셈을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두 방향인데, 하나는 나누기, 또 하나는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 각각 나누기라는 행위를 한다와 그렇지 않고 식 조작을 한다로 갈라졌죠. 다른 예를 들면 복소수 단원에서는 뭘 배웠니? 첫 번째 복소수의 정의. 복소수의 정의에서는 뭘 배웠죠? 복소수의 정의가 뭐지? 뭐 이거 전응아들의 집단이야 뭐야 이거? 너 이런 반에 와서 큰일 났다. 자, 복소수의 정의는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 이때 a와 b는 실수다. 연산은 뭐가 있죠? 복소수끼리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운다. 시험에는 뭐가 나왔죠? 곱셈에서 거듭제곱, 자기 자신을 계속 곱해간다. 그럼 뭐가 특징이죠? 주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거듭제곱의 주기성이 나오고, 나눗셈에서는 켤레 복소수의 성질, 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 자, 행렬로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삼각비 중3 때
삼각비에서는 이 구조로 배웠는데 뭘 배웠니? 정의. 자, 사인 세타. 이 정의가 뭐죠?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뭔데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한다.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한다. 여기에서 생각한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겠어요. 참고로 우리가 현재 본 수업 공통수학 2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거기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평행과 수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수직에서 뭘 가르칠 거냐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직이라는 현상이 등장하면 네가 사용해야 하는 도구들을 모아서 구조적으로 가르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겠니? 이 직각이죠. 그래서 삼각비가 사용이 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하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이렇게 된다. 직각이다. 이때 얘를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쓰지도 못하는 필기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가 사인 세타다. 이것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다. 이것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다. 이게 정의가 되겠어요. 정의에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물론 모르면 찐따예요.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심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는 이 정의가 어디서 생각되는 거야? 직각. 이 직각이 어디로 연결돼? 공통수학 2. 직선의 방정식.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 수직. 여기에서 이 삼각비가 사용되는 문제들이 등장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알아두시고 연산에서는 뭘 배웠니? 연산에서는 예를 들면 거듭 제곱을 배웠고 지수법칙이란 걸 배웠어요. 지수법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다. 그런 게 지구상에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지수법칙이 뭐냐고 물으면 모른다는 나도 알고 있다. 지수법칙이란 단어를 처음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수준을 파악해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안다? 그럼 지수법칙을 몇 개? 어이구야. 그래서 지수 단원도 똑같이 배웠거든. 즉 이때는 거듭 제곱이라는 단원이었고 이때는 지수라는 단원인데 차이가 뭔지는 이 단원에서 배우면 될 것이고 그때 지수의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거듭 제곱의 정의가 뭐죠? 자 2의 상승의 정의 안다? 손 들어보세요. 진짜 찐따들이야. 야 이런 식으로 배발을 들을 거야. 2의 3승의 정의 얘기해봐. 정의하면은 일단 쫄죠. 2가 3번 곱했지. 2가 3번 곱했지. 내가 흥분해갖고 지금. 이게 정의야. 2 곱하기 3의 정의 얘기해보세요. 자, 남자답게 2 곱하기 3의 정의. 우리 딸도 아직 안 배우나? 자, 알고 있는 초등생도 아는 2 곱하기 3의 정의. 어떻게 알았지? 그거죠. 2 곱하기 3의 정의는 2 더하기 2 더하기 2 뜻이 이렇게 이게 정의야. 그러면 그때 거듭 제곱 지수법칙은 왜 배웠니? 이게 정의면 지수법칙은 거듭 제곱끼리 연산. 어떤 연산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거든. 이게 지수법칙이야. 그래서 지수법칙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A의 P승 곱하기 A의 Q승은 이렇게 뭐 어렵나? A의 P 플러스 Q승. 이게 어려우면 예를 들면 2의 3승 곱하기 2의 2승은 2의 3 더하기 2승과 같다. 이거죠? 증명해봐.
정의라는 단어,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멘붕이. 그렇죠. 지금 정의에 따라서 저 정의에 따라서 이거 하고 이거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 오승.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에서 또 뭐가 있었느냐? A의 P승 나누기 A의 Q승은 A의 P-Q승이다. 또 뭐가 있었느냐? 그 다음 뭐죠? 덧셈, 뺄셈. A의 P 곱하기 Q승이다. 얘 좌변이 뭐죠? 자, 너 앞으로 계속 웃으면 미소천사. 미소천사. 누가 들으면 칭찬인 줄 알겠다. 대답 대신 미소천사. 별명이 길어지네. 대답 대신 미소천사. 자, 얘기해봐. 그렇지. A의 P승, 바로 Q승. 이거죠. 이거 부른 거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이렇게 구조적으로 알아둬야지. 우변이 뭐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없나요? 나눗셈은 조기 지수 단원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요거 세 개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가 뭐죠? 중학교 졸업장이란 건 혹시 있니? A의 P승 곱하기 B의 P승은 결과 뭐지? 모른다고?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은 뭐 계산 못해? 해봐야 돼? 8 곱하기 27이 어우 씨발 존나 크네 하면서 존나 하는 거야? 이거잖아. 이거 뭔데 이거? 이거나 불러봐. 너 방금 모른다며. 우리 반 애들이 이론은 몰라도 풀 수는 있다. 천재급. 그래서 이거 뭐야? 그렇지. A, B 전체의 P승이다. 근데 선생님이 왜 여기서 구분을 했을까? 지금 은근히 뭐 하고 있느냐면 지수 단원을 복습하고 있어요. 거듭 제곱근 단원이 아니고 지수 단원이. 이게 적혀 있거든. 요렇게 갈리거든. 위에 것과 아래 것에 비교해 보세요. 왜 선생님이 여기서 갈랐을까? 사고력을 키우세요. 왜 여기서 갈랐는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수학은 논리학이고 논리학은 같은 걸 찾는다. 얘들끼리 같은 점을 찾으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죠. 얘들끼리 같은 점 네 생각이 뭐니? 그렇지. 여기는 밑이 다 같아요.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어. 밑이 같아야 계산이란 걸 할 수 있어. 유출한 거예요. 방금 유비추론. 밑이 같아야 정의할 수 있어. 밑이 같아야 계산할 수 있어. 자, 이거는 뭐죠? 뭐가 같니? 밑이 다르다. 대신에 뭐가 같아? 지수가 같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 교재에도 있죠. 지수 단원 펴보세요. (12페이지) 를 보면 빨간색 박스가 있어요. 지수가 정수일 때인데, 지수가 정수일 때고 나발이고 알 필요 없고 그냥 지수 법칙 해서 밑에 1, 2, 3, 4를 보면 선생이 적어 놓은 것과 동일하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이게 낯설지가 않고 중학교 때 한 거지. 차이는 중학교 때 지수는 언제? 자연수일 때.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지수가 이런 것도 한다 그 말이야. 2의 3분의 1승 2의 마이너스 3승. 나 이거 뭔지는 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려서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벌써 알고 있어. 어떤 때는 졸라 잘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찌따 빠가사리 같고. 이것도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2의 루트 3승. 씨발, 이건 뭐야? 이런 것도 한다가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되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다. 그럼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쭉 왜 하고 있느냐? 봐, 이 구조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야. 네가 중학교 때 거듭 제곱이라는 단원을 어떻게 배우느냐? 거듭 제곱이라는 단원이 새로운 수를 배우고 따라서 대수 단원 구조에 맞춰서 이거를 배우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뭐였어? 지수 법칙이었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럼 내가 구조를 이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해된 구조를 삼각 B 중3 때 배운 데다 적용하면 이 자리에 뭐가 적혀야 할까? 이거거든.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적혀야 될 게 원래는 알고 있다 여야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 추측되는 게 있다로 바꾸겠어요. 자,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때 배운 게 이거야. 뭘 배우느냐면 두 개인데 이것부터 적을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결과가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탄젠트 세타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를 A, B, C라고 하면 코사인은 A분의 B, 사인은 A분의 C. 그래서 번분수 계산하면 B분의 C, 이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뭐 사인, 잠깐만 일단 이거 한번 풀어보자. 이거 알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알고 있어야겠어요. 방금 이해를 시켰는데 일단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탄젠트야 1이다. 요거는 안다. 손 들어보세요. 요거는 안다. 내리세요. 아마 중학교 교과서에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시중에서는 다 가르치지. 그래서 이 두 개. 이걸 왜 배웠는데? 네가 새로운 수를 배웠잖아. 이런 숫자를 배웠다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사람이라는 존재가 숫자라는 거를 정의하면 이유는 그걸 가지고 유의미한 새로운 결과를 내자이고 유의미한 새로운 결과를 내는 행위를 뭐라 불러? 연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은 무질서하게 생각나는 다음에 연산이 아니고 미친 짓이지 그냥. 그림 그리기. 그러니까 뭐 해? 정해진 약속된 연산 규칙이 있는데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는 이 두 개가 규칙이다. 그래서 네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에 해당돼? 뭐에 해당되느냐면 like 고급 영어가 나왔어요. 지수 법칙. 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는 곱셈 공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게 더 쉽나? 이해 갔죠?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 큰탐 수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어요. 심화. 왜 이 두 개를 배우는가? 연산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저 두 개를 배우는가를 좀 보면 이렇게 돼요. 뭐가 있었느냐? 지난 시간에 한 그 평면 좌표 단원에서 이런 거 했었죠. 좌표 평면에 비스듬한 직선이 있다. 이거 알죠? 선생님이 매우 강조한 거예요.
이게 뭐냐? X축, Y축이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비스듬한 직선이 등장을 했다. 물론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이건 그림이고 다른 조건들이 있어서 무엇을 구하시오로 마무리되겠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 비스듬하다는 게 뭐지?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지 않다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문제에서 이 직선 위에 의미 있는 두 점이 등장한다. 의미 있는 점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교점. 이해 갔나?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네가 이제 이런 그림 엄청 많이 보잖아. 그래서 뭐 요것과 요거 사이의 거리를 구하든가 뭐 하는 거. 2차 함수에서는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좌표평 비스듬한 직선이 있으면 뭐 의미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이렇게 보라고 했었어요. 오케이. 그런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였니? 필요하다면 원래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x의 증가량을 델타 x, y의 증가량을 델타 y라 하고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이 점의 좌표 결과가 뭐야? a 플러스 델타 x, b 플러스 델타 y가 된다. 이게 결론이지. 거꾸로 이게 a, b면 여기는 a 마이너스 델타 x, b 마이너스 델타 y가 된다가 결론이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거기에 추가로 뭐 필요하다면 추가로 뭘 하라고 그랬죠?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한다. 직선의 생명은 뭐?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가 뭐야? 이것분의 이것이다. 라는 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한다. 또 필요하다면 직각삼각형이니까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이해 갔죠? 그래서 평면 좌표 단원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었지?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얘는 뭐였죠? 평면 위에서 내분과 외분. 예, 이용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바로 뭐가 됐냐면 공통수학 2 첫 번째 단원인 평면 좌표 단원에서 배우는 두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삼각 B 하다가 추측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네가 수학을 잘 하고 싶지. 그러면 이런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게 알고 보니 뭐였어? 이렇게 가는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중2 때, 기울기의 정리는 언제 배웠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존나 옛날에 뭐 중2 때 배우나? 1차 함수할 때? 그때 처음 배우나? 아무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를 거슬러 가면 얘인데 얘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뭐야? 얘죠. 왜 젠데요? 왜 젠데요?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렴풋이나마 이해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한테 배워서만 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하다 보니 이런 사실을 아는 애들이 있어요. 참고로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거든.
당연히 저렇게 되거든. 왜 이 두 개를 배우는가? 이게 뭐야? 기울기야. 이게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야. 이해가나? 이 피타고라스 정리야.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라는 거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뭐냐면 여기다가 한번 그거를 보자. 자, 이런 게 바로 뭐야? 심화. 심하고 이런 심화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불러요. 구조적 사고라는 말 들어봤나? 구조적 이해. 이게 구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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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서 배우는 거죠? 평면 좌표면에서 배우는 거.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저것도 중학교 때 배우는데 저거는 삼각 비단원에서 배우는 거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 직각삼각형이다. 이걸 A, 이걸 B, 이걸 C라고 하자. 그러면 뭐가 되죠? 기울기는 B분의 C죠. B분의 C. 오케이? 그러면 사인 세타, 이게 세타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죠? 요것분의 요거죠. 그래서 뭐 A분의 C. 코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죠. 그래서 A분의 B. 그래서 이거죠. 지금 이해갔나? 그래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렇게 되죠.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A 제곱이다. 알죠? 뭐 할까, 선생님? 선생님, 요걸 요렇게 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응용력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응용력이란 뭔가? 얘를 이렇게 바꿔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다 라는 걸 보여주고 그것의 본질은 기울기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걸 적었어요. 이게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해당되는 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추측되는 행위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나누기.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눈다. 이해갔나? 그러면 뭐가 되죠? A제곱분의 B제곱인데 지수 법칙에 의하면 A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죠. A제곱분의 B제곱은 A분의 B 전체의 제곱과 같다라는 건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더하기 A분의 C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런데 A분의 B가 뭐죠? A분의 B가 코사인이 되겠어요. 코사인. A분의 C가 뭐죠? 사인 세타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 이해갔나? 그래서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뭐였냐 알고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이다. 이해갔나? 오케이? 그래서요. 그러면 네가 이걸 이해해야 돼. 수학을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으로 넘기지 않으려면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가? 그게 이해거든. 근데 이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줘야 돼. 구조적 이해라는 게 뭐니? 하면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시험대가 돼서 삼각비를 갑자기 시험을 본대. 그럼 너 뭘 공부할 거니? 교재를 펴서 보이는 대로 공부한다. 그러면
장점은 뭐야? 다 공부한다. 이 장점이라고 쳐. 단점은 다 공부한다. 단점이죠.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뭘 배웠는지는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 여기에 관한 문제, 유형을 빨리 체크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왜 배우는지를 이해를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해를 한 사람은 무슨 장점이 있니? 지속성, 오래 간다. 그리고 뭐? 확장성. 다 이 같은 얘기.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 갔죠? 그러면 요거 지금 왜 배웠니? 시작이 뭐야? 정의는 어디서 하는 거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어디에 등장했니? 여기에 등장했죠. 직각삼각형이 여기에 등장했다. 그러면 내가 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잖아. 이건 큰탐이 정리정돈한 게 아니야. 삼각, 교과서로 보면 그렇게 가르치라고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이해 갔죠? 이런 걸 이해를 했잖아? 그러면 너는 물론 복습을 한다는 전제하에 다음번에 삼각비를 봤을 때 뭘 배웠는가 떠올리면 정의와 삼각비가 수야. 새로운 수. 처음 배웠잖아 그때. 그러니까 뭐 정의 그리고 그 숫자를 싣는 연산. 근데 정의가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생각할 게 뭔가 라고 하면 기울기와 피타고라스입니다. 기울기와 피타고라스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이런 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고 요 놈을 복습을 했어요. 어디까지? 심화까지 해서 이런 공통수학 2 단원 구조와 연결해서 이 연결이 된 걸 좀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 뿌리가 뭐야? 뿌리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밑바닥에서 통하는 게 뭐니? 얘는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와 비슷한 말이고, 얘는 뭐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다.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로 가보자가 되겠어요.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 삼각비와 삼각함수의 핵심적인 차이는 비, 함수 1대2 이질을 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럼 뭔데요? 이거예요. 삼각비는 어디서 생각해? 직각삼각형. 자, 예습한 결과 삼각함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 어디에서 생각하래? 삼각함수는 추측되는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어디 생각하래? 30점. 그걸 보는 거야. 알겠니? 그게 핵심적인 차이야. 그게 뭔지 보도록 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자, 계속 수업을 진행해 보겠어요. 정리가 덜 되신 분은 쓰면서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삼각함수 단어입니다. 삼각비를 복습했으니 삼각함수로 넘어가 보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긴다. 차례를 펴보세요. 3페이지 차례를 보면 1단원부터 6단원까지가 지수, 로그,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한 얘기이고, 넘기면 5페이지 7단원부터 12단원까지가 삼각함수 얘기예요. 이 삼각함수를 보면 내용이 졸라 많아 보여요.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기본 성질, 삼각함수의 그래프,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삼각함수의 활용, 이것이 모두 삼각함수라는 단원의 부속 중단원들이다. 그래서 그냥 삼각함수라는 제목 하에 이거를 나열식으로 가는 건 선생님이 조금 전에 여기에다 빨간색으로 적은 구조적 이해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이해해 보자가
지금 내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단원의 구조를 살피는데 여기서 이 단원이 무려 3개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총 6개의 단원. 3개의 학문 분과가 연합되어 있다. 그게 뭔데요? 대수, 해석학, 기하학. 이게 논증기하예요. 논증기하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운 기하를 말해요. 논증기하 말고 너희들은 해석기하라고 해서 본 수업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 이동이 해석기하에 해당돼요. 논증기하는 해석기와 달리 좌표가 없이 보조서를 이용해서 푼다. 거거든. 거기를 정석을 기준으로 보면 7단원, 8단원, 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9단원, 10단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1, 12단원이 여기에 해당돼요. 지금 우리가 선행을 하고 있어요. 선행을 할 땐 큰 타임 스타일은 활용이라는 부분을 빼는데 그래서 이 단원은 안 할 생각인데 시간 여부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 하면 공통수학 2에서 유리식과 유리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공통수학 2를 보면 끝에서 두 번째 단원이 유리함수 단원인데 거기서 배우기를 이게 유리식에 해당되는 단원이고 이게 유리함수에 해당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또 다른 비율은 그 다음 단원인 무리식과 무리함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대수잖아. 그래서 대수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의와 계산, 연산이라고 표현합시다. 연산. 해석학, 즉 함수 단원이에요. 함수 단원. 함수 단원 구조는 어떻게 되죠? 정의,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활용이다. 참고로 그래프의 활용은 다시 어떻게 나눠지죠?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다. 이렇게 나눠져요. 요 얘기는 나중에 따라 하겠어요. 참고로 이 단원 구조는 중3, 원 단원과 동일해요. 중3, 원 단원과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보면 요 두 개가 같죠? 정의. 이 두 개는 같은 거라서 여기서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다시 하지 않아요. 너는 지금 이걸 조금 전에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모두 이런 식으로 배웠다.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정의와 그래프를 중3 때 배우는 거고 그래프의 활용, 즉 최대 최소, 제한 변역이 있는 경우 최대 최소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눈다.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봤었죠. 중간고사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위에 있는 걸 해보면 이게 몇 단원이야? 7단원. 이게 몇 단원이야? 8단원. 이거는 9단원. 10단원 제목이면 이 방정식과 부등식인가?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인가? 이게 10단원이죠. 그럼 이거는 어디 있나요? 이거는 그래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11, 12단원이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네가 알아둬야 될 건 삼각함수라는 이름 하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접근 문제에 따른 접근 방식이 다르지.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너한테 요구하는 게 뭐야? 계산이란 걸, 연산이란 걸 할 수 있니고 이쪽에 해당되는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수 있니야.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서 계산이 아까 전에 이제 웜업으로 한 두 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를 응용한 것들, 그것들을 연결한 것들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자,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다 해서 정확하게가 무슨 말이죠? 를 모르는데 정확하게 그리겠니? 아무튼 정확하게 그려서 한다.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주세요. 참고로 2차 함수단도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정의부터 하는데, 정의가 1번이면 그 전에 정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복소수 단원에서 복소수의 정의를 위해서 먼저 배운 개념이 뭐죠? 뭐였니? 복소수 단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복소수의 정의가 아니고 그 정의 앞에 이 개념부터 하고 정의를 하죠. 이 개념이 뭐니? 허수가 아니죠. 뭐야? 실수를 그때 배우니? 뭐 배우죠? 복소수의 정의가 뭐라고? A 플러스 B I 꼴로 나타내어지는 수. A와 B는 뭐야? 실수. 알고 있는 거예요. I가 뭐죠? 허수 단위. 허수 단위는 언제 배웠죠? 안 배웠어. 그러면은 복소수를 정의할 수 있나?